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닭살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제 소개를 꼭 해드려야 하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선 패션 관련 대학을 졸업 후 한국으로 넘어와 막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나 학비가 결코 적지 않은 나라여서 저희 부모님의 등골을 많이 빼먹었던 전형적인 등골 브레이커가 바로 저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며 금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른 돈 벌어 부모님께 차근히 갚아드리며 효도하며 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딸이랑 같이 나이 들어서까지 오손도손 사는 걸 바라는 평범한 분들이셨고요. 이런 제가 조금은 일찍 결혼하고자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란 눈치셨을 만큼 사실 저도 결혼이 일이 급작스레 진행이 될 줄은 몰랐었답니다. 결혼하려는 상대 애비신랑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적에 만난 친구였어요. 이 글에서 간단 명료하게 남친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남친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고 군대까지 다 제대하고 난 후 교환학생으로 잠시 미국에 건너온 케이스였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을 다니는 중이어서 캠퍼스 내에서 만날 일은 없었으나 제가 친구를 따라서 한인교회에 따라갔다가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냥 제 눈엔 평범했어요. 늦은 나이에 교환학생으로 온 터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긴 했으나 영어가 여전히 서툴렀고 한인 3, 4세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틈에서 멋쩍어하며 웃던 남친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거지 먼저 다가와 영어도 물어보고 맛집도 알려달라고 하고 또 학교 투어도 시켜달라고 하며 친근스럽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남친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영영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다시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다가 연인이 되었어요. 교제가 시작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저를 보고 싶어하는 남친의 어머님도 몇 번이나 만났었고 오죽했음 남친의 누나까지 만나본 적도 있었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싶었다면서 불러주시길래 전 큰 뜻이 없이 남친을 따라 나가 만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식의 가족 간의 만남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이 되어가더라고요. 진짜 피까지 섞인 찐스러운 가족이 아니라 당연스레 참석을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부모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남친네 부모님 생신 때에도 그리고 누나라는 사람의 취업 합격 자리에도 그렇고 언젠가부터는 제가 꼭 껴있었어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결혼하고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자는 남친의 훅 들어오는 프로포즈로 결혼 준비도 하게 되었고요. 아직 사업을 일구고 부모님께 효도해가면서 쭉 싱글라이프를 즐기며 지낼 시간들이 너무 많은 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라셨었죠. 벌써 딸아이가 가족품을 벗어나는 건가 싶어서 괜시리 울컥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미련스럽게도 속으론 결혼이 좀 이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만 있었어요. 워낙 말이 애초에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부침성이 좋은 편이어서 뭔가 저를 설득하면 제가 홀라당 넘어가 버리곤 했거든요. 결혼도 처음에야 낯설어서 고민이 많지만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이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 싶은 게 결혼이라다 뭐라나. 한번 결혼해봤던 사람이 마냥 아는 척을 해가면서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달라 보채는데 그냥 이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결혼도 잘 해내고 잘 살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타지에서 유학을 하면 외롭다고 느낀 시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더 이상 저를 외롭게 해주지 않는 남친의 존재가 은근슬쩍 기대도 되고 힘도 되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짜는 저희 쪽에서 잡았어요. 부모님도 얼떨결에 결혼을 하긴 하냐면서 날짜를 잡아오셨고 저는 저대로 진짜 상견례를 하냐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긴장을 했다기보다는 마음 한켠이 계속 찝찝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겠네요. 은근슬쩍 불안하고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이 계속해서 상견례 자리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확 드는 것이 말이죠. 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걸까 싶어 스스로도 고민을 했는데요. 더 고민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다가오는 상견례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되실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애비 시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친구로서 남친을 만날 때에도 남친 어머님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뉘앙스를 참 적극적으로 보이셨어요. 미국에서 같이 알던 사이였을 뿐이고 한국에 와서도 같이 밥 한 번 먹었을 사이일 뿐인데 그걸 또 그렇게 만나서 밥까지 사주고 싶다고 하시니 저로서는 고마울 수밖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만남 제안이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언젠가부터 애비 시댁임에도 불구하고 애비 시댁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꼭 한 번씩은 참석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벌써부터 가족이 아님에도 가족 사이가 되어 있었고 며느리가 아닌데도 며느리스러운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접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행위라는 취급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릴 적부터 미국에 나가서 유학생활을 했다는 것에 무척이나 신기해하셨고 제가 학비 비싼 곳으로 유명한 대학까지 진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꼭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을 돌려가기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네. 아이고 살맛도 안 나셨겠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마냥 부모님께 불행만 안겨드린 등골 브레이커 취급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하셨어요. 감히 저희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며 한숨을 쉬어대며 바라보기도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 정말 저 때문에 돈 하나 많이 쓰고 사시느라 분명 힘드신 것도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바로 부모님의 돈으로 학비를 낸 장본인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며 성공하신 분이시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저를 외국으로 보내시며 유학까지 시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좋은 대학 나와 저 스스로 이름 걸고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요. 근데 그걸 꼭 한심하다 못해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라는 듯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늘 불쾌했어요. 은근히 우리 부모님을 까내리는 것만 같아 더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게 늘 찝찝했고 혹여나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앞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내 부모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려 하시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남친한테 말해서 니네 엄마 입단속 좀 시켜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이런 고민을 어디다 털어놓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다 결국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긴장이 되었고 저 따라 부모님도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딸이라고는 하나뿐이고 그런 딸을 내내 유학시키다가 이제와 한국에서 품 안에 끼고 살려는데 그런 아이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내 아이가 결혼까지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신 듯 했습니다. 엄마는 최대한 정중하고 점잖아 보이도록 옷까지 차분한 파스텔 톤으로 새로 준비를 하셨고요. 아빠도 그 옆에서 긴장을 하고서는 머리에 무스 같은 것도 안 바르시고는 바로 이발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멋 안 부린 듯 보이게 겸손해 보이고 좋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상대 부모님을 배려하려고 하면서 나름의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불안한 제 기색은 점점 더 커져갔으나 어떻게든 내가 중간에서 말을 유도리 있게 잘 이끌어 가야겠다는 각오를 해가면서 참아냈죠.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당일 저희 부모님은 약속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분들이세요. 서로 바쁜 사람들인데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예의라면서 늘 제 시간 제때에 찾아가 차라리 먼저 기다리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셨죠. 그런 부모님께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약속 시간 한참 전에 준비를 마치셨고요. 그렇게 저를 먼저 재촉하신 바람에 저희 가족들은 약속 장소까지 20분 정도를 남겨둔 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5분쯤 남겨놓고 남친이 허겁지겁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좀 늦어 10분 라고 말이죠. 문자만 달랑 보내길래 운전 중인가 싶었고 차가 막히나 싶어 이해를 하려 했지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저희 가족들이 일찍 도착한 만큼 20분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40분이 넘게 애비 시부모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빴던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장소에 들어오면서 최소한 미안하다는 기색은 표현하면서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도 아니면 최소한 왜 늦은 건지 이해가 가도록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ABC 뭐 들어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저희 부모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혼자 쿨하게 대단히 뽀대나는 척을 해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대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인사할 타이밍을 놓쳐서는 끝까지 눈 마주치고 인사를 해보겠다며 ABC 모 눈동자만 졸졸 따라다니셨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은 시모는 저희 엄마 앞에 그리고 ABC 모는 저희 아빠 앞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남친은 미안해 죽겠다며 어쩔 줄을 몰라하며 숨을 차하며 저와 저희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제 표정이 좀 굳어있자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라며 멋쩍어 했는데 그때 옆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죄송하다고 죄인 마냥 그러냐 너는? 라고 말했죠. 저희 부모님이랑 기싸움이라도 해보겠다는 사람 같더라고요. 먼저 사과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늦어서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를 끝까지 하지 않으셨답니다. 아주 당당히 물 한 잔 좀 줘요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오지도 않은 직원들을 향해 주문을 하기도 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찾아서 예약을 한 식당인데 분위기가 꼭 술집 같네 라고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팍팍 내뱉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소에 지인들이랑 같이 분위기를 내보려고만 가는 단골 식당이었거든요. 가격대도 무조건 정식 코스로 20만 원이 넘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예약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집 같다는 표현을 하며 평가를 하겠다고 눈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식당 천장부터 바닥까지 훑어보는데 알아차렸습니다. 예비 사돈 앞에서 없는 자존심과 없는 자존감을 세워가며 지금 기싸움을 하려드는 중이라는 걸 말이죠. 한눈에 보더라도 곱게 비싼 옷을 차려입은 저희 엄마와는 달리 예비 시모는 어디서 색깔을 껴맞춰 온 건지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정장이라고 차려입고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시모도 눈치를 채신 건지 자리에 앉아서 엄마가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팍을 자꾸만 보시더라고요. 가슴팍에 있는 브로치며 목걸이며 하다하다 목걸이의 귀걸이로 시선이 옮겨지는 게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말을 조곤조곤 하는 편이고 많지도 않으시는 바람에 그냥 상대 쪽에서 말씀하시면 웃고 공감하고 주로 들어가며 대화를 맞춰나가고 있었는데 급기야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12주로 말을 내뱉으셨죠. 아유 우리 사돈은 말이 좀 없으시네.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긴장 많이 하셨나봐. 제가 잘해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평소 말하시던 대로 하세요. 우리 앞에서까지 귀양 떨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빠랑 엄마가 예의갖춰 웃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내뱉는 그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이게 도전인가 싶었는지 바로 표정을 구기셨고요. 아무리 곱씹어도 이게 좋게 들리지 않았던 저는 저희 엄마는 원래 교양이 넘치는 분이세요. 라며 시어머니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양 있는 척이 아니라 원래 교양이 넘치는 분이시라는 걸 말하고자 한 거죠. 분명 먼저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을 꺼내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든 건 시어머니셨으니까 저도 그간에 쌓인 게 있어서 한 번에 받아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내 평온을 되찾으셨어요. 사람을 한 번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싶었던지 제가 말수가 좀 적죠? 라고 하며 멋쩍다는 듯이 웃어 보이며 말을 더 많이 해보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하셨죠. 엄마의 유연한 대응에 분위기가 차가워질 뻔하다가 조금은 진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밥이 나왔는데요. 뼈가 붙어있는 갈비가 나왔거든요. 저희 엄마가 몇 달 전 치질 수술을 하셔서 그 후로는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무겁게 먹는 습관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견례 자리라서 그랬는지 다 같이 뭐라도 먹어가면서 분위기를 따르려고 하셨죠. 고기가 오래 삶아 부드러웠던 바람에 뼈를 굳이 손으로 발라먹을 필요도 없이 칼질을 해서 쉽게 찢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그렇게 먹는 식당이었고 규칙이란 건 없는 거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갈비를 뜯어먹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칼질을 하며 갈비를 먹고 있으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먹는 걸 보시고는 갑자기 행동에 미동도 없으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티내려는 사람이 마냥 앞에서 입까지 벌려가면서 저희 엄마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눈가에는 무시하려고 하는 듯한 낌새가 빤히 보였고요. 그래서 저도 긴장을 하며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여기서 또 무슨 막말이라도 하면 제가 그때는 더는 못 봐주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참이었으니까요. 근데 저희 엄마 진짜 고단수시더라고요. 아까도 시어머니가 말이 좀 없는 것 같다고 교양 떨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셨을 때에도 가만히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게 다 본인이 참고 있다는 걸 보이려는 의도였더라고요. 애비 시모가 본인은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진 건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하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칼질하던 걸 그릇 위에 탁 하는 소리를 내며 내려놓으시고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라는 공격적인 반말로 말이죠. 저희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한방에 당황을 하더니만 역시나 자존심 굽히지 않으려는지 바로 말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갈비 먹는데 칼질을 해. 아까부터 자꾸 이러시네. 제 앞에서 교양 떨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라고 말이죠.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흡사 남극기지 한복판과 다름이 없었을 정도로 살얼음이 여기저기 껴가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라도 싸우자고 하면 패싸움이 시작될 것만 같은 아찔아찔한 분위기가 펼쳐가고 있던 그 와중에 엄마가 갑자기 절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보다가 저희 아빠를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보며 괜찮냐는 눈빛을 보내며 웃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참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겠다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참견해대는 사람을 오랜만에 보네. 예전에 네 고모가 나한테 그랬었는데 자리가 조심스러워 음식을 가려 먹었더니만 예쁜 척 한다고 입이 가오리 마냥 튀어나와서 말이지. 근데 여기 똑같은 게 또 있네. 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일제히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번갈아 보며 분위기 파악을 하느라 눈동자가 분주했습니다. 남친도 이러다 싸움이 나겠다 싶었던지 저희 엄마 말에 동조를 하면서 자기 엄마를 자제시키더라고요. 엄마, 이런 건 교양을 떨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손에 갈비 양념을 묻힐 건지 말 건지 그걸 생각하는 게 먼저인 거야. 고기를 오래 삶아 부드러워서 칼질을 해도 쉽게 벗겨진다고.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 한 사람만 빼고서 다 쉽게 칼질을 하고 있다는 걸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자기 혼자 손으로 양념 뒤집어가면서 갈비를 뜯고 있었는데 죄다 칼질로 쉽게 고기를 분리하며 손 깔끔하게 먹고 있는 걸 보시고서는 그제서야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셨더라고요. 아니 누가 갈비를 칼로 뜯어. 이건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지. 라고 하면서 당신 아들한테는 엄마 말을 조용히 토달지 말고 있으라며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남편도 괜히 수치스러웠던지 아니 엄마 여기 우리 갈비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사견례 하러 온 건데 말 좀 라고 하며 시어머니께 승질을 부리며 경고를 날렸답니다. 이 경고라도 제발 알아듣고 말투에 주의를 하라는 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의 마음은 이미 수틀린 지 오래였어요. 왠지 모르게 평온하다 못해 여유가 넘치던 엄마의 표정, 당황하고 낯뜨거워하는 시어머니의 지저분한 손을 보면서 눈썹을 아주 여유롭게 살짝 찡그려 보던 엄마. 그런 엄마가 정말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원아! 라고 말이죠. 저랑 아빠는 바로 눈치를 깠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인자하다 못해 무슨 천상계 여신 마냥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빡이 치다 못해 머리 뚜껑이 열려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말이죠. 전 바로 꼬리를 내리고서는 엄마의 부름에 대답했어요. 엄마 왜? 라고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한 채요. 옆에서 아빠는 물이라도 줄까?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래? 라고 하며 엄마의 화를 가라앉히겠다고 먼저 자리를 일어나
엄마 쪽으로 가 뭐라도 비유를 맞춰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때 엄마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시어머니를 노려보시며 한 방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셨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참, 개밥 주는 걸 깜빡했네. 엄마 개밥 주러 가니까 알아서 정리하고 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핸드폰을 챙기고서는 정말 아주 우아하게 김희애가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여배우 마냥 아주 우아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갈비에 손을 대지 않고서 양념이 묻어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 보라며 일부러 옆에 있던 물수건을 집어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시어머니를 여전히 하찮다는 표정으로 노려보시면서 물수건으로 자신의 손을 아주 우아하게 닦아내시는데 와, 정말 이렇게 교양 있고 얌전하게 상대방을 엿먹을 수가 있구나 싶어 엄마의 대응에 2번, 3번 놀래버렸습니다. 물수건으로 손을 다 닦은 엄마는 개밥을 빨리 줘야 한다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냐며 자리를 나서셨고 나가다 말고 물수건을 들고서는 다시 시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와선 마지막 말을 내뱉으셨어요. 좀 닦던가. 여기가 시장바닥도 아니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야 시장바닥? 지금 나한테 한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쪽이 팔려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 보고도 무시를 하고선 식당을 빠져나가셨어요. 저희 아빠도 더는 상태할 가치가 없다며 엄마를 따라서 식당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셨고 그제서야 남친이 큰일 난 것 같다며 저희 부모님을 쫓아나갔습니다. 가서 잡겠다고 말이죠. 가만히 보고만 있던 시아버지도 이게 결혼 파토가 난 뜻이라는 걸 아셨던지 당신 뭐하고 있어? 나가서 얼른 사돈 안 잡고 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남친을 따라서 저희 부모님을 잡으려고 뛰쳐나가셨어요. 졸지에 온 가족들이 시어머니 입장 따위는 배려도 하지 않은 채 저희 부모님을 잡아서 결혼 승낙을 시키겠다고 저희 부모님을 잡으러 따라 나간 겁니다. 혼자 남은 시어머니 얼떨떨해 하시며 이 상황 자체를 열불나 하셨죠. 왜 다들 내 편을 안 들어주냐면서 괜히 짜증도 내다가 너무나 조용해진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가 그제서야 파악이 된 건지 나지막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밥 주고 돌아오신다지? 다시 돌아오실 거지? 라고 말입니다. 제발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 좀 해달라는 듯이 저를 애처롭게 쳐다봤는데요. 전 정말 개소리라는 듯 가소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다시 온다고요? 왜요? 뭐가 아쉬워서 어머니 같은 분한테 교양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결혼 승낙을 하셔야 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산 세월이 반평생이 넘어요. 어디다 대고 교양 떠는 척을 말래. 이래서 수준 차이 나는 것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라고 말이죠. 수준, 상종 따위의 말들은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들이었어요. 사람을 수준으로 상종을 따져가며 대해선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장소에서 다름도 아니고 결혼하겠다고 모인 이 즐거운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쓴소리를 해가며 분위기를 파토낸 애비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었으나 제가 이제 와서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시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그냥 제 딴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말을 꺼내가며 당황하고 있는 시모에게 한 방을 날렸네요. 우리 엄마가 우아하게 한 방을 날리셨다면 저는 강력하게 한 방 펀치를 날려 시모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주었답니다. 애비 시모는 자기가 상견례장을 망쳤구나 싶어서는 혼자 자리에 앉아 갈비를 덩그러니 바라보셨고요. 그리고 그날 저희 부모님은 뒤쫓아온 남친과 애비 시부에게 결혼 같은 건 절대 없을 거라고 결혼 거절 통보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주차장에서 아빠가 큰 소리를 한번 냈더니만 시부가 쪽팔려 먼저 자기 차로 도망을 쳐버리셨더라고요. 남친은 그런 아버지의 자리를 망친 어머니까지 부모를 한탄해하면서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을 잡지도 설득하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혼자 식당 안에서 시모한테 엿을 먹이고 난 후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주친 남친과는 말 한마디 섞지도 않고 눈을 홀긴 후 저희 아빠 차에 올라탔습니다. 음식값? 저희 부모님도 급하게 나오느라 결제를 못하시고 저도 못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돈 안 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남친은 그 돈도 아깝고 결혼 얘기도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주구장창 했는데요. 전화번호 당연히 차단했어요. 결혼? 안 해도 그만이라 미련도 없었습니다.
아빠도 더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셔서 그날을 기다리며 세 단장이나 하고 있기로 했네요. 남친은 얼마 전까지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며 호시탐탐 엿보다가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고 쇼핑을 하는 사진을 올렸더니만 그날 후 저를 언팔로우 했고요. 인스타 DM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나는 너를 못 잊었는데 넌 벌써 새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거야? 라고 말이죠. 그 소리를 보자마자 바로 차단을 눌렀습니다. 상견례장 음식값도 평생 안 갚을 생각입니다. 반올림해서 100만 원어치가 나왔을 텐데 이것들이 돈 때문에라도 더 열불나고 아쉬워하도록 말이죠. 혹여나 우리 부모님의 재력, 내가 유학생활도 오래 한 걸로 돈 많은 집딸이라는 걸 알고서는 일부러 빨리 며느리가 되게 해선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기싸움 한번 잘못해서는 결국 부잣집 딸내미랑 고부 사이도 되지 못한 채 쫑이 나게 되었네요. 그러게 상황 파악부터 하고서는 갑질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지. 무작정 며느리랑 예비사돈을 이겨보려다가 우리 애비시모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